예,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법전을 든 셜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법적인 해석을 도와주실 신민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심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상화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이 이게 지금 이거 붕괴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있어요. 루나, 테라 이 폭락 사태 때문인데요. 박상규 기자, 이게 어떤 일인지 먼저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상화폐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가상화폐 말 그대로 사실 실체가 없는 화폐이고 말 그대로 이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은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저 루나하고 테라라는 어떠한 그 코인이 최근에 약 일주일 만에 그 가치가 99.99%가 폭락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코인 하나가 지금 현재 1원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되고 모든 재산을 투자했던 사람은 거의 빈털터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코인 시장 전체로 불신과 또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번 그 암호화폐 폭락 사건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예.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비추고 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한 피해자가 추산되는 게 약 20만 명 정도가 지금 피해를 봤다라고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 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네. 그 금액으로 보면 약 50조 정도가 50조가 날아간 거예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업으로 따지면 네이버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그 돈이 어디론가 싹 사라졌다라는 거죠.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돈이 물렸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로 이어질까? 그렇게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는 리먼 브라더스 회사 자체 파산도 파산이었지만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 루나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시총 4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코인이었는데 예. 이 큰 코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코인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예. 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좀 비견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50조 원이 날아갔다. 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게 참 엄청난 금융 사건인데 말이죠. 근데 네. 이거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좀 두 갈래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좀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실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 금융당국이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그 검사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법, 가상 화폐라든지 아니면 가상 정보에 관한 법은 특정금융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네, 하는데요. 특금법을 찾아보면 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감독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 회사를 직접 이렇게 감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나온 보도를 봐도 금융당국이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다가 루나 홀더스라든지 보유자 수, 거래 건수, 대책 이런 걸 요구했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루나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인 테라폼랩스에다가 뭔가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이 특검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루나, 테라 이 두 코인을 발행한 블록체인 기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폼랩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CEO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권도형 씨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박상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코인 가상화폐 시장에는 젊은 층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이 권도영 CEO도 20대 청년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에
현재 보도에 나오는 것 따르면 뭐 애플이라든가 뭐 MS의 그런 대형 IT 기업에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분하고 한국인 또 다른 뭐 저기 스타트업 회장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코인이.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치 코인 내지는 뭐 한국형 코인을 불리고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권 대표에 대한 실체를 아직 잘 알려져 있는 게 없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권도영 대표가 일주일 전에 했었던 인터뷰가 또 화제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코인의 95%는 죽을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건 재미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들어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참 그 코인 시장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 좀 변동성이 무척 큰 시장이거든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물론 이 권 대표께서 뭔가를 알고 내지는 예측하고서는 뭔가 말을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권 대표가 이런 인터뷰 한 후부터 급격하게 이 루나 가치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알고 했다라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글쎄,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암호화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글쎄 우리 투자자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권도영 대표에게 이 폭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문제가 된다면 사기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하면 보통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뺏어야 사기.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가져와야만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기죄의 정의 중에 또 하나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일을 크게 벌려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에 처벌이 많이 되냐면 개주분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개를 굴려서 개원들을 모아서 돈을 많이 모으면 이 개주분들이 이렇게 돌려줄 능력이 안 되면서 위험한 일을 벌여서 다른 사람의 돈에 피해를 끼쳤다 해서 사기죄로 많이 처벌을 받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기죄가 무조건 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런 위험한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했다면 또 사기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줘 볼래? 라고 했는데 내가 리스크를 줘볼게 라고 해서 뛰어들면 그 사기죄가 또 아니게 되는데 이 모든 걸 좀 정리해서 이 사태에 빗대보면 일단 일각의 주장처럼 뭐 폰지 사기란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빼고 뭐 갖다 놓고 뒤에 있는 사람 돈을 모아서 앞에 있는 사람 주는 구조 아니었냐 그런데 이 루나 코인의 구조 자체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체제였다면 아까 그 개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사기에 해당할 소진이 있어요. 다만 운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박을 할 거라고 예상되냐면 백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라는 거 공개하는데 우리 구조는 다 백서에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냐. 다 아시면서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또 반박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요? 근데 백서. 또 한 번 짚어본 점은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주장을 보면 이 루나코인 쪽에서 백서에 적힌 거를 위반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총 발행 개수 같은 경우를 훨씬 초과해서 발행했다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좀 전모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점들이 쟁점이 돼서 사기 여부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분 가운데 혹시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루나코인을 좀 갖고 있다가 그래요? 최근 이 사태에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와, 루나 피해자가 여기 나오셨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뭐 피해자는 아니고 초기에 좀 지인이 추천해서 사서 들고 있어서 이 폭락 사태에 좀 초반에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팔아서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요? 초반에 파셨어요? 그래도 폭락 초반에?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 역시도 이 루나 구조에 대해서 모르고 지인 추천으로 들어갔고 또 사태가 터진 다음에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저 역시도 이 루나 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백서, 그 코인의 백서, 그러니까 운영 계획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지. 그거 안 읽고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인이 얘기해서 소액을 투자를 해봤었는데 지금 사태가 터지는 걸 봐도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코인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폰지 사기라는 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일단 뭐 설명해 주세요. 다단계 형태를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뭔가 좀
뭔가 물건을 팔아서 어떤 뭐 수익을 내면 돈을 나눠주겠다.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실물로 운영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주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랫돌 계속 위로 올리면 이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죠. 허물어. 왜냐하면 아래가 계속 이제 어쨌든 계속 네, 돈이 가입자가 들어와줘야 투자하는 되는데. 투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 잘 굴러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경제가 여러 가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 뭐 다른 것보다도 저 신민영 변호사가 이 불화를 투자하셨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저기 피해자 근데 많이 피해는 안 보셨다고요? 다행히 또. 네, 뭐 그렇습니다. 후원 계좌라도 좀 공지를 할까요? 청취자분들. 얼마 투자하셨는데 아니, 공개 안 하시는지 왜? 피해도 안 보셨는데 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예. 근데 어떻게 아니 그게 지금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폭락할 거를 예견하시고 뺀 건지 투자금을 뺀 건지 어떻게 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를 했어요? 팔았어요? 예견까지는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폭락이 시작된 다음에 팔았는데 폭락이 시작된 다음에 팔았다고요? 네, 분위기상 볼 때 뭐 나중에 다시 더 떨어진 다음에 사더라도 아니 일단은 팔아야 피해는 안 된다는 생각을 봤다면서요? 했습니다. 피해를 안 봤다면서? 옛날 사기를 굉장히 옛날에 샀었습니다. 옛날에 샀어요? 네,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 네. 아. 그래서 상장 초기에 샀다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나마 좀 이번에 초기에 빠져나온 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아이 다른 더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 신 변호사한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좀. 어쨌든 그래도 위기는 피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게 지금 관련 법이 결국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관련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코인 관련해서 부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환수하는 내용, 네. 또 불완전 거래라든지 아니면 시세 조정 같은 경우 불공정 거래에서 처벌하는 내용, 또 시스템 오류라든지 아니면 해킹에 대비해서 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금융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2024년 경에 이제 시행령까지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법령이라든지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아마 이 사태로 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좀 조기에 도입이 되고 실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상규 기자는 코인 투자 안 하시는 거죠? 저는 다른 투자도 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냥 코인 투자까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사기가 아닌가, 도박이 사기가 아닌가 아닌가. 싶은. 음. 경제라는 것은 뭔가 좀 가치로 환원되고 실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쓸모인지 그냥 그냥 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직접 투자도 했으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가상화폐를 좀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의 일원이 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화제가 되면 항상 가서 그냥 남들 따라서 하는 한번 꼭 해보는 스타일이군요. 스타일인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를 해놓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 사태를 저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 없이 이제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가상화폐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면 또 얼마든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셜록의 박상규 기자 그리고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